안녕하세요. 강승입니다. 자, 수능 특강 윤리 11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육아사상의 전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육아사상의 전개로서 성리학과 양명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론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어느 정도 방향, 그러니까 출제에서 중요한 방향을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거기에 관한 방향을 잡아서 문제 적용해보는 시간으로 삼겠다고 이미 예고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는 질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저 급한데 이론 정리, 문제 풀이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지금 급한데 바로 문제 풀이하면 안 될까요? 이론 정리 다시 해야 되나요? 항상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론 정리할 때 문제 한 문제 제대로 적용하면서 풀어봄으로써 이론 정리가 더 확실하게 다져두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을 그런 의미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 성리학과 양명학의 문제는 성리학 하나 한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풀어지는 거 아니고 양명학 하나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두 가지 학파에 대해서 전체 맥락을 통해서 차이점과 공통점의 구도를 알아야만 한 문제가 제대로 풀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시간 C를 뿌려놓고 두 번째 시간에 그 수학을 거둘 수 있는지 체크해보는 시간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은 문제에 적용이 돼야 점수가 된다. 그거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선생님과 한 문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문제는요, 총 10문제예요. 10문제 다 넘어가면서 할 텐데, 어떻게 발문 하나하나, 지문 하나하나, 선지 5개 하나하나, 다 내가 공부하는 자료다라고 생각하고 놓치지 마세요. 요거 나중에 가서 굉장히 아쉬워질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이번 한 시간 1등급을 향해서 같이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시작하면 되나요?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우리 수능 실전 문제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보시면은요, 기출문제 교재 33쪽 준비되셨죠?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2009학년도에 나왔는데, 발문을 한번 봅시다. 가나 사상의 공통점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도 차이점, 공통점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러면 나의 구도,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야. 지문 안에 두 학파가 들어가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를 알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적으로 이거는 그거겠구나라고 가지만 벌써부터 그런 기술을 부리면 안 돼. 기술 부리지 말고 하나하나 지문도 다 내 걸 만들어야 돼. 그럼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면서 들어가 볼게요. 사람들의 마음은 신령스러워서 앓을 지니고 있지 않은 이가 없고 천하의 사물은 이치를 지니고 있지 않은 것이 없으니 사물의 이치를 궁구해야 앓이 지극하게 된다. 앓이 지극하게 되려면 그 앓의 이치를 어디에서 찾아와라? 짚어봐요. 사물. 다시 정리하면 모든 사물들의 그 이치가 있거든. 그래서 나는 그 사물에게 가서 사물에 이르러 이치를 궁구해서 내 앓을 극대화, 지극히, 치지, 경물 해야 나는 성인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야. 경물, 치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학파는 어디? 성리학. 다시 한번 강조. 이치, 이의 소재처가 마음이냐 사물이냐. 어디? 사물. 그래서 앓을 지극하게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물치지의 방법을 얘기하게 되면 여기서는 선지후행의 학문적인 경향을 보이게 된다. 됐죠? 두 번째, 사람들은 사사로운 지혜를 사용하여 마음 밖의 것들에 대하여 이리저리 생각하고 헤아리면서 모든 사물마다 각각 정해진 이치가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한다. 정리하면 사물에 이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가에서 이치는 사물에 있다라고 하는 점을 딱 반박하고 있지. 이치는 사물에 있다라고 하는 건 잘못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가봐요. 그 이치가 어디에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말하겠어요? 마음에 있다라고 말하겠죠. 왜? 마음 밖에서 찾는 게 사물에서 찾는 거야. 이들이 봤을 때는. 마음 밖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물인데 이 마음 밖에 이치와 사물이 따로 없어. 심의 무리.
심, 외, 무, 물 이걸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경물 치지의 방법은 치양지가 되는 거였지. 그래서 내가 이미 선천적으로 양지를 갖고 있고 거기에 이치가 다 마음의 본체로서 이치가 다 있으니까 이들은 지행 합의를 하겠네. 여기는 어디? 양명학. 됐나요? 이게 해결이 된다면 실제 수능의 난이도가 이 정도라는 거야. 괜찮죠?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선지에서 한번 가려보도록 할게요. 공통점. 와, 이거 여러분들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지 봅시다. 기역. 참된 알은 후천적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다. 어디서 틀렸어요? 참된 알미라고 하는 거, 양지라고 하는 건 후천적 노력이 아니야. 선천적으로 갖추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으로서도 틀리고 특히 양명학에서 보는 시각에 의해서도 기역은 잘못된 선지야. 선천적으로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니은. 그러면 나 여기서 이거 하나 더 말하고 싶은데. 참대남은 후천적 노력에 의해 얻어진다가 아니라 참대남, 양지는 선천적으로 구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양지는 선천적으로 구비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은 그 사물의 참된 알을 알 수 있는 능력을 다 갖고 있다라고 말하면 요거는 맹자와 왕수인, 왕양명의 공통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다시 바꿔본다 그랬을 때 여기다가 맹자 넣고 여기다가 왕양명 넣었을 때 요런 말로 바꾸면 맞는 말이 될 수 있어. 한 번 더 단계를 나가본 거예요. 어쨌든 기억은 틀려. 니은. 천리의 지극함을 다하여 사욕을 없앤다. 천리의 지극함. 어때요? 천리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이미 갖추어져 있어요. 걔를 다 해야 되고 사욕은 없애야 돼요. 그 사욕은 나의 천리를 발휘하는 것을 방해하니까 얘는 없애도록 노력해야 돼. 둘 다 공통점이야. 성선설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인간의 선의 가능성, 천리의 지극함을 잘 보존해라. 맞아요? 디귿. 사람은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 어떻게? 수기, 수양을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나 자신의 수기, 수양을 위한 학문이 바로 유학이다. 위기지야. 그래서 디귿도 맞죠. 만약에 성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다. 라고 말한다면 성리학과 양명학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수행 방법, 수양법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리을로 갑니다. 자기를 수양하여 남을 편안케 함, 즉 수기 아닌, 수기이 아닌을 추구한다. 이것도 역시나 유학의 전반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맞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빼주시고 니은, 디귿, 리을 다 정답에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선지를 한번 잘 분석을 해보니까 봐요. 가, 성리학, 나, 양명학이라는 두 테두리 안에서 공통점을 찾으려면 유학이라는 전반적인 학문의 경향, 지향점을 선지에 넣을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맹자의 성선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시각도 하나 선지에 넣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네 가지 선지가 오답,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자들이 어떻게 선지를 구성하는지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맛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리고 요거는 잔가지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이런 거 있죠. 기역, 니은, 뭐 디귿, 리을 이러면서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가 두 개씩이 짝져졌다. 내가 여기에서 확실히 기억이 아니라는 걸 알면 한 두 개는 지워져. 그 다음 디귿이 아니라는 걸 딱 알면 또 딱 지워져. 그래서 3번 정답 하고 기술적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3개짜리가 정답. 그러면 어떻게? 확실히 내가 이거를 정답인지 오답인지 구별을 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근차근히 가요. 처음부터 기술을 익히려고 하지 말고. 알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두 번째 문제는 2010 수능이야.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성리학과 양명학은 매해 나온다. 이걸 알 수 있죠. 2010 수능에 보면
을이 갑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를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나가 됐던 갑과 을이 됐던 지문은 두 학파로 구성을 하는데 갑과 을이 지금 대치되고 있다는 거야. 을은 갑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 즉 쉽게 말하면 구도 자체가 갑과 을의 차이점을 묻고 싶어하는 문제야. 첫 번째 문제는 공통점, 두 번째 문제는 차이점. 작년에는 공통점, 올해에는 차이점.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야. 자, 봅시다. 갑, 해결부터 해보자. 나의 알을 지극하게 하려면 각각의 사물에 접하여 그 이치를 연구해야 된다. 자, 여기서 별표 치고 싶지. 어디에다 별표 칠까요? 이치가 어디에 있다? 사물에 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물의 격자는 사물에 이르러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물에 접하여 사물에 이르러 쉬운 문제는 그런 지문도 줍니다. 그래서 이치는 사물에 있다. 사물에 가서 그 이치를 가져와야 한다. 사람의 마음은 영특하여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물에는 이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단서가 사물에 이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성즉리설. 그러니 성리학이다. 자, 그러면 을은 보나마나 양명학이다. 자, 문제 풀자. 절대 안 된다고. 자, 잔꾀를 부리지 말고 을 공부해 봅시다. 사물의 이치를 궁리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써 각각의 사물의 이치를 구하는 것이니 이런 행위는 마음이라는 것과 이치라는 것을 둘로 나누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내 입장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이치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해야 된다고 본다. 왜? 심이 곧 이치니까. 그쵸? 그래서 심즉리가 되는 거죠. 이건 성즉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양명하겠다. 그래서 두 해 동안 반복되고 있는 지문의 포인트는 성리학은 이의 소재처를 사물에 두고 경무를 하는 것을 사물에 이르러 이치를 가져오는 것으로 해석. 반면에 양명학은 이의 소재처가 사물이 아니라 내 마음. 그래서 그 마음 안에 이미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 그래서 그 경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에 이르러 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라는 해석. 반복되고 있어요. 2년째. 그러면 선지 또 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반복이죠. 한번 볼게요. 을이 갑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 그러니까 주인공은 양명학이야. 양명학의 이론을 찾으라라는 그 구도로 단순화가 됐어요. 마음 밖에는 어떤 이치도 없기 때문이다. 심의 무리, 심의 무물이기 때문에 이치를 사물에 가서 가져라는 건 말이 안 된다. 맞죠? 니은 덕성을 기르기 위해 사물을 탐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덕적인 수양을 해서 성인 군자가 되려면 뭘 해야 된다? 사물을 탐구해야 한다. 그러면 왜 사물을 탐구하라고 말할까? 그 사물에 이치가 있기 때문에. 즉 이의 소재처를 사물로 보는 사람. 그래서 경물을 사물에 이르러로 해석하는 사람은 어디? 성리학. 그래서 니은은 양명학이 아니라 성리학. 그 니은을 빼줘야 돼. 디귿. 양지를 실현해야 지선의 경지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때요? 맞는 말이죠. 양지를 실현하는 것이 지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지, 즉 치양지하는 게 바로 경물치지하는 수행 방법이지 사물에 이르러서 그걸 탐구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는 디귿. 리은. 성현의 가르침으로 사물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현의 가르침 물론 배워야 되겠지. 유학이니까. 그런데 사물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나 사물의 이치라고 하는 거 어때요? 이치라는 건 사물에 없거든. 내 마음에 있거든. 근데 굳이 또 사물의 이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양명학의 입장에서 보면 틀리다는 거예요. 정답은 기역, 디귿이라고 하는 거 당연히 나왔고, 양명학 다시 정리한 친구들은 기역, 디귿 당연히 맞다라는 거 알 것이고, 이왕 문제 적용해봤으니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 그러면 항상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이의 소재처가 사물이다 라고 보는 것은 성리학이다.
그쵸? 사물을 탐구한다. 사물의 이치를 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쓸 수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지금 2009학년도, 2010학년도 두 해의 수능 문제를 우리가 풀어봤어요. 거기에서 발문, 지문, 선지 자체 형태도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시면 충분한 훈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정도로 해서 기출문제 두 문제는 풀어보고 이제 앞으로 또 EBS 교재 지문들이나 문제들이 또 적용에 대해서 새로운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럼 이제 거기를 향해서 달려보자. 자, 그러면은 수능 실전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이에요. 자, 준비하세요. 표는 어떤 사상의 전개 양상을 간략히 나타낸 것이다. A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한송명청이라는 나라가 점점 전개되어 역사의 전개 과정을 통해서 뭔가 계속 바뀌었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지문 자체를 굉장히 어렵게 골똘히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유학의 전개 과정 얘기했던 거를 한 표로 딱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고마운 지문이죠. 분석행위로 소실된 경전의 복원과 경전 내용의 자꾸 해석 및 주석에 치중했다라고 말하면 뭐 훈고학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송나라 시대에는 쭉 가니까 이기론, 심성론, 거경공리론 등을 체계화해서 유학이 집대성되었다. 그러면 성리학이겠네. B의 기본 관점을 비판하면서 마음의 절대성을 강조했으며 맹자의 양지양론을 발전시킴. 그래서 치양지를 주장함. 양명학. 청나라에 와서는 그 지난 시대의 유학은 너무나 관념적으로 사변적으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증거를 중시하는 실제적인 것에 바탕을 둔 학문을 하자라는 것으로 나왔음. 고증학이겠다. 그쵸? 그럼 요걸로 쫙 정리가 됐어. 그러면 얘는 한마디로 뭐예요? 유학. 유학의 전개 과정에서 네 가지를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1번 갑니다. A는 실증적인 태도로 실용적인 학문을 추구하였다. 실증적인 태도, 실용적인 학문, 실사구시 얘기하면 바로 청의 고증학이. 어떻게 1번부터가 바로 틀린 것으로서 정답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1번 나 잘 맞췄어. 그리고 바로 다음 문제를 패스? 절대로 안 돼. 네 가지 선지 다시 하나하나 보면서 내가 얘네들에 대해서 개념이 잘 섰는지 꼭 확인해야 돼. 그런 의미에서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2번 선지. B는 이론적인 탐구와 도덕적인 수양을 함께 중시했다. 이론적인 탐구, 도덕적인 수양 함께 중시했다. 어때요? 당연히 맞아요. 왜? 얘네 둘이요. 선지 후행이 됐던 지행 합일이 됐던 어쨌든 유학은 자신이 알고 있는 알물 행동으로 옮겨야만 해. 도덕적으로 그걸 실천해야만 해요. 그래서 유학의 전반적인 공통점을 만들 수 있는 표현하는 말로써 이 말을 쓸 수 있어. 이론적인 탐구와 도덕적인 수양을 함께 중시했다. 그런데 절대로 여기에는 쓸 수 없겠지. 어떤 것 때문에? 이론적인 탐구라는 것 때문에. 이론적인 탐구. 그래서 양명학에서는 이론적인 탐구가 아니라 치양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의 문제점을 비판을 했을 것이고 B의 입장에선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 선지후행의 입장에서 얘기할 것인데 도덕적인 수양이라고 하는 건 유학이 모두가 다 강조하는 거다까지 설명드렸어요. 자, 그럼 3번 갑니다. C는 양지를 마음의 본체이자 하늘의 이치로 보았다. 선생님이 지난 강의에 양명학의 심성론 얘기할 때 그 심이라고 하는 것이 양지, 마음의 본체다라고 설명드렸어요. 하늘의 이치. 그래서 심즉 리가 되는 거야. 심즉 리. 그래서 시를 설명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러면 4번 갑니다. A와 D는 경전 내용의 정확한 뜻을 밝히는 일에 주력했다. A겠죠. D는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5번 갑니다. 4번 다시요. 4번 다시 할게요. A와 D는 경전 내용의 정확한 뜻을 밝히는 일에 주력했다. A와 D 다 맞는 거죠. 왜? 지금 보세요. 이 D의 고증학에서도 있죠. 그 이전에 있었던 경전들, 실제 있었던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쵸? 그게 바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뜻을 밝히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학문을 추구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4번도 옳은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 B와 달리 C는 개별 사물의 이치가 있다는 입장을 비판하였다. 그래서 어때요? B에서는 사물의 이치가 있다. 성리학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반면 C, 양명학에서는 사물의 이치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이치가 있다라고 심증리라고 말한다. 다 정리되셨죠? 자, 그래서 수능 실전 문제 첫 번째 문제 풀어봤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살짝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거 충분히 체크해 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36쪽의 교재 2번. 가를 주장한 사상가가 나의 질문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역시나 이것도 지문 안에 두 입장이 나올 것이고 자 보자. 요거는 하나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겠네요. 자, 천지에는 이도 있고 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은 이와 기의 결합으로 만들어진다. 이기론을 얘기하고 있겠다. 이는 형이 상의 도요, 만물을 낳는 근본이며 즉 원리가 된다는 거야. 원리가 되는 거 눈에 보이지 않죠. 형이 상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야. 반면에 기라고 하는 것은 형이 하의 기요, 만물이 생겨날 때 구비해야 될 조건이다. 그 일을 담아주는 기가 된다는 거야. 형이 하. 사람과 사물이 생겨날 때 반드시 이를 부여받아 성을 갖추게 되고 기를 부여받아 형태를 갖추게 된다. 그래서 성, 즉 리가 되겠다. 어때요? 그쵸? 그래서 이기론에 대해서 성리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문이에요. 그럼 요거 하나만 두면 학생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하나 더 가는 거지. 성은 이일 뿐이다. 그래서 선생님 아까 그 10강에서 지문 보여드릴 때 이렇게 아예 드러내 보여주는 거 있더라고요. 성은 이다. 성즉 리라고 보여줘. 성리학이라는 거 첫 번째 것은 잘 못 찾았지 두 번째 거에서 확실히 찾아가라 라고 주는 지문이야. 놓치면 안 돼. 그러나 천지의 기질이 없다면 이를 둘 곳이 없다. 다만 기의 맑고 밝은 것을 얻으면 가리거나 막히지 않아 이가 순조롭게 드러난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했던 이론을 복습해 봐요. 어떻게? 본연지성, 본연지성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다 들어가 있지만 달라지는 건 기질지성이야. 그래서 그 기가 어떻게? 바른 것을 타고나면 사람, 치우친 것을 풍부받으면 사물. 이 사람 중에서도 맑은 것, 흐린 것에 따라서 성인과 범부의 차이가 발생한다 라고 말했던 이론이 이런 지문을 통해서 정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정리 한 번 더 하시고, 그래서 가는 성리학의 이기론과 성진리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문제는 성리학에 관한 것이 주인공이야. 그래서 사람에게 선한 자와 악한 자의 구별이 있게 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심성의 문제를 물어보겠다. 선과 악의 구별은 왜 생깁니까?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네요. 이 단서를 놓치면 안 되지. 여러분들 이게 실제 시험이다.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지문으로 다시 백해서 거기서 단서를 주고 있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찾아봐. 그래서 그 고마운 단서를 딱 가져와야 돼. 여기서는 어디? 기 때문이라는 거야. 기 때문에 맑고 밝은 것을 얻으면 문제가 없어. 그런데 탁한 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악한 자가 된다는 거야. 그럼 정답은 나왔죠? 자, 1번부터 보자. 사람마다 이기의 결합 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상관없죠. 2번. 사람들이 부여받은 기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빙고. 2번이 정답이네.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기질. 그쵸? 그래서 이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 문제는 고맙게도 그 단서를 지문 안에 줬다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럼 3번. 사람마다 양지를 발휘하는 정도가 다르냐? 상관없고. 4번. 사람들이 지닌 성의 순선성의 문제냐? 순도의 문제냐? 상관없지. 5번. 사람마다 본성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의 정도가 다르냐?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건 기의 문제라고 알려주고 있어.
그러니까 문제 풀 때도 쓰고 여러분들 이론 정리할 때도 쓸 수 있는 고마운 지문이지. 자, 그럼 이 문제 해결됐죠? 그럼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요. 37쪽의 수능 실전 문제 3번이다. 이런 문제 유형이 꼭 나올 수 있어요. 지문을 보면은 가나 갑을로 나누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이 지문 안에는 두 가지의 입장이 견지되어 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 말을 편집하면 그게 가능해. 선배 유학자 입장과 나의 입장 두 가지 학파가 여기에 분명히 구도가 나타날 거라는 거야. 한번 보자. 선배 유학자는 경물이라는 것을 천하의 사물을 궁구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자, 여기서 뭐 놓치지 않을래요? 사물. 사물을 궁구해. 사물의 이치를 궁구해. 그러나 천하에 있는 사물을 어떻게 모두 궁구할 수 있겠는가? 또한 풀 한 포기와 나무 한 그루에도 이가 있다고 하였는데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바로 사물이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개의 이치, 사람의 이치, 꽃의 이치, 그치? 돌의 이치, 다 이치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어? 설령 풀과 나무를 궁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 자신에게 돌아와 자신의 뜻을 성실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올바르게 한다라고 격을 해석하겠다. 그래서 격을 정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물은 일로 해석한다. 그래서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나의 입장은 격, 물을 마음의 일을 바르게 함으로 정리하겠다. 그런 입장에서 내가 봤을 때 선배 유학자는 경물을 잘못 해석하는데 어떻게 이치가 사물에 있어서 사물에 이르러 이치를 궁구하는 것으로 경물을 해석한다. 이들이 말하는 경물은 사물에 이르러 이치를 탐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대비구도가 나온다는 거지. 마음의 일을 바르게 하면 양명학,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면 성리학. 됐죠? 그래서 선배 유학자는 성리학의 입장이고 나의 입장은 양명학의 입장.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선지 보자. 암과 행함에는 본래 선우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이거 어때요? 성리학의 입장에 의하면 경물치지를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선지 후행적인 학문의 경향이 도출된다라고 말했어요. 물론 선과 행은 분절적으로 나뉘기보다는 서로 의존 관계지만 굳이 선으로 논하자면 분명히 선지 후행이라 했기 때문에 1번 틀렸어요. 여기도 볼게. 먼저 이치를 알아야 행할 수 있다. 어때? 먼저 이치를 알아야 행할 수 있다가 선지 후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성리학적인 해석이겠다. 1번 패스. 2번. 성은 순선하고 정은 악하다. 성에는 인의예지가 다 들어있다. 라고 말했는데, 자, 성이라고 하는 것은 순선하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가선, 가악.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주희의 심성론 부분 다시 떠올려봐요. 거기에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미발, 아직 바라지 않은 거야. 순선한 건데 정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 됐어. 내가 뭐라고 설명을 해줬었냐면 꽃을 선물로 했느냐, 스토킹을 선물로 했느냐. 즉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느냐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게 정이야. 그래서 정은 악하다라고 딱 잘라 말하면 이건 안 돼. 어떻게?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악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옳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정적으로 딱 잘라 말하는 선지는 끝까지 잘 봐야 돼. 내가 여기에 말려들면 안 돼요. 성에는 인의예지가 다 들어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여기 성리학에서 말했었던 심성론이었지. 2번 틀렸어요. 패스. 3번. 만물에는 동일한 이치가 부여되어 있다. 어때? 맞지? 모든 만물의 사물에 이치가 부여되어 있다. 그것이 성이다. 그래서 성증리. 맞죠? 마음 밖에는 이치와 사물이 없다. 심의 무리, 심의 무물. 그래서 선배 유학자 나의 입장을 각각 잘 정리하는 건 3번이 정답이네. 그러면 4, 5번 왜 틀린지 다시 체크. 4번. 이론적 탐구가 없어도 성인이 될 수 있다. 뭐가 걸려? 선배 유학자는 이론적 탐구를 중시한다니까. 왜? 그 이치가 사물에 있잖아.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려는 것 자체가 이론적 탐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양명학은 그걸 비판한 거잖아. 그래서 지식을 축적해 나가야 성인이 될 수 있다가 바로 성리학의 입장이야. 양명학은 이렇게 공부하라고 하는 성리학을 비판하는 거고. 다음 5번. 예를 통해 악한 본성을 교화할 수 있다. 본성을 교화해야 양지를 발휘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여기에서 여러분 딱 틀린 거 알아야 돼. 뭐 때문에 틀렸어? 예를 통해 악한 본성. 악한 본성 성악설이야. 5번의 선지는 성악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물론 다 알지. 순자의 성악설, 예치, 화성기 말하고 있는 거구나. 소스가 다 나오겠지만 이게 틀린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성악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 왜? 성리학과 양명학은 전제가 뭐였어? 맹자의 성선설이 전제야. 그러니까 오답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소스죠. 틀렸어요. 그래서 본성을 교화해야 양지를 발휘할 수 있다. 이 교화라는 의미보다는 본성을 잘 유지하는 거, 함양하는 거, 양지를 다시 좀 더 가다듬어서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재밌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수능 실전 문제 3번까지 해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4번, 37쪽에 4번 문제. 지금까지 문제 다 맞췄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틀렸어도 계속 훈련할 거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고 봅시다. 다음은 모두가 동일한 동양사상가의 주장이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3개가 다 같다는 거야. 그래서 나의 구도가 아니라 3가지 지문을 한 사상가로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점점 갈수록 여러분들한테 단서를 잘 보여주게끔 구성을 하지. 빈칸 가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마음은 텅 비고 영명하여 어둡지 않으니 묻 이치가 갖추어져 있고 온갖 일이 여기서 나온다. 만약에 이 한 가지의 지문이라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볼래요? 자,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이치가 갖추어져 있다는 게 추액이 돼요. 이게 보여지면 시간이 빨라져. 문제 푸는 시간이.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갑니다. 성인이 육경을 서술하신 것은 오직 사람의 마음을 바로잡고자 한 것. 마음을 바로잡는 것. 이걸 어떻게? 경무를 마음을 바로잡는 것으로 해석하는 거 어디? 양명학. 그래서 오직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하고자 한 것이다. 이것은 성리학과 양명학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수양의 방법이지. 천리 보존, 인욕 제거는. 그럼 세 번째로 더 가봐. 마음의 본체가 성이며 성은 곧 리이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이 있으면 곧 효의 이치가 되고 효도하는 마음이 없으면 효의 이치가 없다. 그래서 마음의 본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본체, 리가 되는 것이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효도하는 마음, 임금에게 충성하는 마음이 있으면 충의 이치가 있고 충성하는 마음이 없으면 충의 이치가 없다. 그래서 이치는 어디에서 나온다?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그 마음은 양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 3가지 지문을 통해서 양명학이라는 것이 점점 더 확실해져 갔어요. 가능해요. 자, 그러면 선지 한번 볼게요. 1번. 이치가 어찌 순선하기만 한 것이라고 하겠는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맥락은 이치라는 게 내 마음에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지. 순선하기만 한 것이라고 하겠는가 하는 건 전혀 다른 거죠. 그리고 우선 양명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마음에 갖추어진 양지는 선하지. 2번. 어찌 하늘의 이치가 마음에 들어있다고 하겠는가? 라고 말했어요. 당연히 틀리죠. 하늘의 이치가 마음에 들어있다라고 양명학에서 강조를 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주자학, 성리학에서 양명학한테 할 수 있는 지문으로 만들려면 만들 수 있겠다. 그쵸? 그 다음에 3번. 어찌 이치를 지니지 않은 사물이 있다고 하겠는가? 이거 역시 주자의 입장이죠. 사물에 이치가 다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쵸? 그 다음에 4번. 어찌 이치를 사람의 마음에서만 찾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주자 입장에서 양명학을 보자면 왜 이치를 마음에서 찾냐? 사물에서 찾아야지 라는 뉘앙스라면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다 틀렸죠? 다음 5번 선지 가볼까요? 이치가 어찌 내 마음을 벗어나서 있다고 하냐?
이게 정답이죠. 이치는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심즉 리다. 그러니까 이치를 내 마음 밖의 사물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강조하고 싶은 거 5번밖에 정답이 안 돼요. 나머지 선지들은 그 입장을 약간 바꿔서 만들어 놨을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명확한 정답은 5번이고 세 가지 지문을 다 싹 한번 복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지. 단 키워드로 벌써부터 문제 풀려고 하지 말고 꼭 맥락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에 가보도록 할게요. 5번. 가를 주장한 사상가가 나의 기억을 보는 시각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가번 봐요. 몸을 주재하는 것이 마음이다. 선생님이 지난 10강에서 몸을 주재하는 것이 마음이다 라고 설명했던 거 누구였는지 기억 떠올려 보세요. 마음이 드러난 것이 의이고 의의 본체가 지고 의가 있는 곳에 곧 그게 바로 물이다. 만약 의가 부모를 섬기는 데 있다면 부모를 섬기는 것이 하나의 물이고 의가 백성을 사랑하고 사물을 아끼는 데 있다면 백성을 사랑하고 사물을 아끼는 것이 바로 하나의 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양명학에서 보고 있는 어떤 심성론의 입장이 되겠죠. 나번 사람이 배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은 양능이고 생각해보지도 않고 다 알아. 그건 뭐다? 양지다. 손을 잡아 줄 만한 어린 아이에게 아이 중에서 어버이를 사랑할 줄 모르는 자가 없고 자라나서는 그 형을 공경할 줄 모르는 이가 없어. 어버이를 친애함은 인이고 공경하는 것은 의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양지와 양능으로 인간에게 다 이미 갖춰져 있다. 모든 사람이 사지를 타고나듯 양지와 양능이랑 갖고 있는 것도 다 똑같다. 이거 누가 얘기했더라? 맹자가 얘기한 거야.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떤 구도냐? 성리학과 양명학의 구도가 아니라 양명학과 성리학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양명학과 맹자의 구도인 거야. 그래서 왕양명이 맹자의 양지를 뭐라고 해석하겠는가를 고르라는 거지. 자,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마음의 본체로서 지극히 선한 거다. 어때? 당연히 맞죠? 그래서 치양지하는 게 수행의 방법이 되는 거야. 기억 맞고 그 다음 니은 성인과 범인이 똑같이 지니고 있는 본성이다. 어때요? 양지라고 하는 건 누구나가 다 갖고 있어요. 그쵸? 여기서는 차이가 안 나. 그래서 니은도 만든 거. 디귿 갑니다. 인간과 사물에 부여되어 있는 하늘의 이치다. 이게 틀렸네. 어떻게? 그 이치가 인간과 사물에 부여되어 있다라고 말했죠? 양명학에서는 인간의 마음에 부여되어 있다라고 말하지 사물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포인트 이제 잘 잡았을 것 같아요. 디귿을 빼주면 돼. 그럼 리을 확인 한번 할게요. 옳음과 그름을 분별하고 옳음을 좋아하는 마음, 양지가 이미 갖추어져 있다라고 왕양명이 양지를 해석할 것으로서 틀리지 않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에다가 니은에다가 리을까지 다 넣어줘야 되네요. 그렇죠? 자, 확인 잘 됐습니다. 그러면 8번으로 8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6번. 동양윤리 사상가인 갑이 가의 주장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보니까 갑과 지금 가의 입장은 뭔가 다를 것 같은데 볼까요? 마음이 곧 이치이다. 마음 밖에는 이치 없고 사물도 없다. 이렇게 주는 지문이 있다고. 딱 보면 어디라는 거? 양명학이라는 거 딱 알겠죠? 왜? 마음이 곧 이치, 심즉 리가 나왔고 심의 무리, 심의 무물 나왔으니까 양명학이야. 그러면 가는 뭔가 보자. 이른바 치지는 경물에 있다는 말은 나의 알을 극진하게 이루고자 한다면 어디에 나아가? 사물에 나아가.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궁구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경물이라고 하는 것을 사물에 이르러라고 하는 것은 성리학.
대개 사람의 마음은 영명하여 모두 지를 지니고 있고 천하의 사물은 모두 이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치를 궁구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알미 극진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치를 궁구히 해라. 어디에 가서? 사물에 가서 이치를 궁구히 해라. 라고 경물치지를 해석하는 거 성리학. 2번 확인이 됐네요. 문장이 길었죠. 자, 그러면 양명학의 입장에서 성리학에게 비판하는 거겠네. 입장이 다르니까. 1번. 마음과 이치를 분리시켜 지행의 괴리를 초래할 수 있다. 아, 정리 너무 잘 됐어. 왜? 성리학의 입장에서 이렇게 경물치지를 정리하면 선지 후행이 된다라고 반복해서 공부하고 있죠? 반면에 양명학에서는 치양지하면 되니까 지행합일인 거야. 그래서 양명학의 입장에서 성리학을 보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암과 행암을 분절적으로 나누는 잘못을 범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리고 마음과 이치를 분리시키는 거지. 이치가 사물에 있다고 보고 여기선 이치가 마음에 있다고 보니까. 그래서 1번이 아주 적절해. 그래서 1번은 여러분들이 꼭 학습을 해둬야 되는 중요한 선지예요. 자, 1번이 정답이면 나머지 거 확인해 볼게요. 2번. 인격 완성과 관련해요. 사물에 대한 지식의 확충을 경시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아니죠. 오히려 가의 입장에서는 사물에 대한 지식 축적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적절한 견해는 안 되죠. 그 다음 3번으로 갑니다. 마음이 성과 정의 주제라는 사실을 무시할 위험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마음이 성과 정의 주제자다. 그래서 마음은 성과 정을 통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선생님이 지난 10강에서 주의의 심성론을 할 때 심에는 성과 정이 있다 라고 하면서 구도를 이렇게 그려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심은 성과 정을 통한다 라는 말로 한 단어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참고 삼아서 써두면 다음에 고난이도 문제 풀 때 적용될 테니까요. 그때 다시 활용해 보세요. 4번. 도덕적인 실천에 비해 이론적 탐구를 가볍게 여길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아니, 이론적 탐구를 이들은 중시해. 이것도 또 틀려. 5번. 도덕적 실천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이론적 지식이 있음을 부정할 수 있다. 이들은 이론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과 도덕적 실천이라고 하는 거 둘 다 강조해요. 둘 다 의존의 관계지만 굳이 선후 관계를 따지자면 이게 선이 된다라고 말할 뿐이야. 그래서 이렇게 비판할 수도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됩니다. 자, 이해 잘 되셨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2문제 풀면 끝나요. 자, 세트 문제야. 요거 하나 봅시다. 마지막. 7, 8번. 다음은 송명시대 두 유학 사상가의 입장을 알아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예, 아니오로 가는 문제. 이런 거 그 순서도 문제 해가지고 잘 나왔었잖아요. 볼게요. 학문의 목적은 성인이 되는 것이냐? 예. 이건 어때? 성리학이든 양명학이든 둘 다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공통점이야. 그러면 2번째. 마음이 곧 이치고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는가? 심증리, 심의 무리, 심의 무무를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예스라고 한다면 아, 여기서 여기가 바로 양명학이구나 라는 게 좁혀지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성은 마음의 이고 마음은 성과 정을 주지하는가? 심, 통, 성, 정. 성, 즉, 리라고 말하면 성리학이겠구나라고 이제 좁혀져 갔어요. 첫 번째에서는 유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범주를 만든 다음 2번째 것에서 양명학, 그 3번째에서 성리학이라고 해서 갑과 을이 둘 다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양명학과 성리학의 공통점을 물어보는 구도겠네요. 그럼 선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과 관련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이치나 사물이 있는가라고 말하고 있고요. 다음 경물이란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탐구하는 것인가. 3번째, 알문 행함의 시작이며 행함은 알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가. 4, 5번까지 가고 있는데 자, 마음과 관련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이치나 사물이 있는가라고 말하면 왕양명, 양명학. 양명학의 입장에서
노,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선지겠네요. 그쵸? 심의 무리, 심의 무물이니까. 그래서 굳이 정리해보자면 이렇다는 거야. 2번. 경물이란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탐구하는 것인가? 라고 말하면 어때? 성리학에서만 yes라고 말할 수 있는 선지겠네요.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알문 행함의 시작, 행함은 알의 완성, 지행 합일이겠네요. 그러면 양명학에서만 yes라고 말할 수 있는 선지. 맞죠? 4번. 사물에 대한 지식의 축적은 성인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인가? 얘는 어때? 역시나 성리학에서만 yes라고 말할 수 있는 지문. 그럼 5번. 성인이 되려면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극복해야 하는가? 얘는 아까 문제 풀면서도 한번 언뜻 나왔죠. 성리학과 양명학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yes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5번이에요. 왜? 천리 보존, 성선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천리를 방해하는 인욕을 극복해라 라고 하는 건 공통적인 시각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드리기를 성리학에 보면은 존천리 거인욕이라는 단어 그게 나온다고 해서 그거는 성리학이다, 성리학만이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전반적인 맥락을 봐야지. 공통점 이렇게. 정답은 5번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간다. 위의 갑이 다음의 질문과 관련하여 제시할 수 있는 견해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위의 갑이 뭐였어요? 양명학. 그럼 이제 이거는 양명학 문제로 좁혀지는 거야, 다시. 저는 부모에게 마땅히 효도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효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와 행의 문제를 물어보는 거야. 이는 곧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분명히 두 가지 일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양명학에서는 뭐라고 말할까? 지행합일이 돼야 된다라고 다시 잡아주겠죠. 기억. 효도를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별개일 수밖에 없다. 절대 그렇게 말 안 해. 아는 거, 실천하는 거는 합일이 돼야 된다라고 말해야 되니까 기억 빼주고. 니은. 효도와 관련된 암과 행함의 본체는 사욕에 의해 가려질 수 있다. 어때요? 니은은 맞죠? 암과 행함의 본체 나한테 갖추어져 있는데 사욕에 의해서 가려질 수 있으니까 거인욕해라 라고 말할 거야. 니은은 맞아. 디귿. 효도를 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았다면 아직 모르는 거야. 왜? 지행합일이니까. 네가 행하지 않는 건 제대로 몰라서 그래 라는 선지. 디귿. 맞아요. 자, 리을. 그래서 요것이 가능한 것은 지행합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게 유추가 가능한 거예요. 리을. 효도로 하려면 효도의 이치를 올바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효도를 하려면, 행을 하려면 먼저 효의 이치를 알게 파악을 해라. 먼저 알아라. 그래야 행동할 수 있다. 이거는 오히려 성리학의 입장에서 만드는 선지 같네요. 그 정답은 니은과 디귿. 되셨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성리학과 양명학의 문제, 교재에 있는 문제를 우리가 풀어봤어요. 지난 시간에 10강에서 이론 정리하면서 포인트를 잡았고 이번 강의에서 문제 적용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잘못 질서를 잡아서 오답을 찍는 그런 문제로 가지 마시고요. 한번 잘 이해를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당장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어떤 부분을 내가 잘 이해해서 적용해야 되는지 꼭 구별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시간 동안 여러분들 성리학과 양명학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심화 강의에서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1등급으로 함께 가요. 자, 수고했습니다.